요 기간에서 시가가 출발해주는 위치도 중요한데 돌파가 나온다면 어떤 가격대를 가져야 될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앞쪽에 있는 뭐 저항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만 앞쪽에서 뚫어주지 못했던 가격, 그러니까 그냥 최고점을 잡아주세요. 이 최고점까지가 얘가 도달해 줄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가격과 최대 와줄 수 있는 가격은 여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격대에서 돌파를 해 줘야 될 가격대가 여기 저항이라 몰려있는 매물 가격이니까요. 매매를 조금 더 쉽게 조금 좀 전문가처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보셨던 가격에서도 돌파가 나오고 나서 밀리고 올라가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주가가 내가 만일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시는 시점,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져서 이 가격대의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겠죠. 보통 따라 들어가는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수익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저는 보통 정저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이 경우가 내가 만약 요때 진입을 하거나 요때 수익을 내야 되고 요때 지켜주면 그 다음 수익권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이 열려 있는 가격대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상한가의 가격대까지 가주면 좋겠죠. 그럼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상한가. 당연히 상한가까지 그냥 쭉 상승을 해주면 꽤 고마운데 여기죠. 이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라라는 것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합쳐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약간 응용은 아닌데 요것도 대입을 하고, 그러니까 1번이 되는 바탕을 대입해 놓고 자 2번이라는 애를 다시 넣어서 바탕에 하나씩 덧붙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밑바탕 그려놓고 이제 나머지 색깔들을 하나씩 칠해주는 단계예요. 주식에서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수익 구간에 대한 거였어요. 자, 수익 구간은 어디 있을까요? 돌파가 나온 시점까지 물량을 소화해주고 나서 요 구간까지겠죠. 요 가격대. 그러면 요렇게 설정하면 무슨 값이죠? 중심 가격이 됩니다. 그죠? 1200원이 될 거예요. 1200원 중심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은 9,540원쯤이 돼서 진입을 한다면 요 가격대, 그 다음 돌파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 등등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9,050원이라는 가격대에서부터 우리는 분봉을 봤을 때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수익권을 1차적으로 노리는 거죠. 1차적으로. 자, 정저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다. 요 사이 구간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9,540원에는 또 저항값 지켜주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자, 지켜주는 형태인데 양봉으로 하나 지켜줬다라는 의미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봉으로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갭을 띄웠을 때. 갭을 띄워주고 나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진 양봉의 형태로 종료가 된다면 그건 그때 딱 한 번 지지가 됐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양봉일 때요. 갭 이후에 양봉 딱 처음에 한 번 만들어졌을 때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양봉이네, 그 다음 양봉이네 이렇게 해서 지지가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만들어진 캔들들 보면 양 전환이에요. 양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추세가 전환됐구나 또는 반등, 지지가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요 경우에만 갭을 띄워주고 분봉에서 해당됩니다. 분봉에서만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이든 상관없이 분봉에서만 해당되는 정저가 이후에 갭을 띄워주고 그 이후에 아래꼬리가 반드시 발생한 형태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요거는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 봉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가격대를 보면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될 가격대들은 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와줍니다. 어떻게든 와주는데 이 가격대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쯤에서부터 이 가격대까지 내가 수익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앞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생깁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제가 박스권이라고 설명하면 오늘 올라간 영상에도 있을 텐데요. 초보자분들은 와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아래쪽 중하단 가격쯤에서 첫 번째 뭐 급등이 생기는 형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봉에서 돌파가 나오든지 이 중하단 가격에서 매수하는 걸 좀 위험하다라고 표현드립니다. 내가 매도해야 될 가격이 1200원이에요. 1200원을 칠게요. 자, 그러면 이 1200원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 주신 가격은 또 어디가 될 것이냐.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달해 줄 수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또는 상한가를 내가 설정하겠다. 자, 그냥 상한가를 설정해 볼게요. 여기를 상한가. 상한가. 자, 상한가를 설정하게 되면 이 가격이 중심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9,540원, 9540이라는 시가로 표현합니다. 시가에서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도달할 수 있는 중심 가격, 여기가 1200원. 초보자분들에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가격에 대한 지지점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진입해서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의 매매 형태를 보면 어떨까요? 이 가격대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매매를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 자,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가격대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가격대? 어디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이 또 반값이잖아요. 이 반 가격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9,540원쯤에서 여기 또 반을 만들어지면 이 가격쯤 해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해 줄 것이냐. 근데 가격을 또 나눠보면 여기 돌파 못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어. 그럼 또 진입을 하는 거죠. 진입을 했다면 이탈한다. 결국 박스권이 또 되는 거죠. 박스권에서 거래량으로 증가 없이 주가에 대한 돌파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매도 포인트들 잡으면 빨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거래량 증가를 안 해주는데 요 가격대 부분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약손실일 거예요. 본절 아니면 약손실이고 이게 뭐지 하다가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상한가까지 중심 가격쯤보다 내가 조금 이제 좀 빠르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나? 라고 후회할 정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도 앞에서 만들어진 뭐 주봉이라든지 뭐 월봉도 있겠죠. 월봉, 주봉, 일봉 만들어진 가격대들도 있고요. 당일 특정 가격대, 그러니까 이런 일봉에서 만들어진 뭐 주봉에서 만들어진 월봉에서 만들어진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의 또 세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익 구간을 잡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설명드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선 하나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진짜 수십 가지 지지와 저항들이 생기는 거죠. 수십 가지의 지지와 저항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가장 기본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기본. 근데 이 가장 기본이라는 건 솔직히 초반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지, 저항, 동시에 일어나는 선이어야만 한다. 어떤 선? 역사적인 선. 의미가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선만 찾아내면 돼요. 그 선만. 수많은 선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분봉에서 선을 찾고 또 일봉에서 선을 찾고 주봉에서 선을 찾아서 빽빽한 선들이 만들어져요. 막 수십 가지 선이 만들어지죠. 도대체 매매는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 사자마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라서 이게 너무 몰려있어서 요거 돌파하면 갈까? 요거 지지해주면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가 놓치는 종목들이 꽤 많아진다는 거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가장 기본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 저항, 동시에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라인, 그리고 최근에도 만들어진 이 라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찾으면 될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나서 앞쪽에서 만들어진 일봉의 형태를 보고 라인, 선을 찾는다는 것은 현재 시가와 상관없이 선을 찾아 놓는다는 건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준비를 해 놓을까요?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할까요?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다라는 것은 뉴스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뉴스 또는 차트상에서 주목을 받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 또는 상승해주는 종목들로서 차트를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차트를 찾아내놓고 뉴스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특정지었다. 또는 차트상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 상승을 해줬으니까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일어난, 그걸 찾을 때는 웬만해서는 시가 또는 뭐 상한가 이런 라인들은 다 삭제를 해주세요. 그래야 찾기가 쉽습니다.
기간은 의미가 있는 기간. 거래량이 동반된 지지 저항 라인을 찾는데 뉴스상에서 차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관련주 또는 개별주 하나만 찾는다. 자, 그럼 거래의 일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많이 만들어졌던 라인, 가격대가 어디일 것이냐만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최저점, 최고점 일단 찍을 필요가 없겠죠. 이 가격대, 그러니까 현재 시가 위치에서 지금 지지와 저항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보여줬던 라인을 하나 보고 여기서 지지, 저항이라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라인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긋고 지지해줬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지가 있으면 저항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지지가 됐으면 저항이 나와야 돼요. 제가 순서를 계속 지지 이후에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지 이후의 저항이라는 것은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지지를 만들고 더 하락을 해서 저항을 만들고 상승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저항, 지지로 가버리면 쿡 떨어져서 저항, 돌파, 지지, 그 다음 형태가 어디가 될까요? 이 가격대들에서 지지가 일어났으니까 지지 받고 올라가야 된다? 지지해줬으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일까요? 1번이 더 좋아 보일까요? 2번이 더 좋아 보일까요? 지지와 저항이 순차적이 될까요? 저항과 지지가 순차적이 될까요? 어떤 차트가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솔직히 1번, 2번의 형태 둘 다긴 한데 매매를 좀 더 쉽게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2번이 더 좋아요. 2번이 더 좋아요. 매매를 쉽게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2번이에요. 이 2번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저항을 막고 있다가 돌파를 해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주목도 생겼겠다. 저항 구간을 지지도 해주겠다. 요거 이제 터질만 한데 라는 건데요. 터지긴 터집니다. 터지긴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갭 띄워놓고 한번 흐름 보여주고 나서 하락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구간이 얼마 없어요. 갭을 띄우면 띄울수록 이제 위쪽에서 대입할 수 있는 라인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따라 들어갔다가 계속 지켜주는 며칠을 지켜보다가 하락 나오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위험한 차트가 되는 거죠. 수익은 줍니다. 이 가격대,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지지가 되는 순간에 지지가 한두 번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점 높아지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서 수익권을 종가라든지 단기 수익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걸 단타로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손실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맞더라도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인 거죠. 근데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갭을 그냥 크게 띄웠다. 큰 수익을 얻었겠죠. 큰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아이고 갭을 띄웠는데 내가 진입했다. 물렸다.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갭이 커지는 거고, 자, 지지 이후에 저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지를 보이다가 크게 떨어집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그 가격대가 저항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네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붙어 있어요.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가운데 여기 거래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거래량은 제법 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 이후에 거래량이 주는 구간, 거래량이 줄었다가 약간씩 증가해 주다가 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가장 승률이 좋은 게 단타예요. 첫 돌파가 되어버리니까요. 첫 돌파 후에 뭐 2, 3일간 뭐 상승이 나오면 뭐 더 고마운 종목이 될 수는 있겠죠. 단기 수익도 꽤 괜찮은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타에서는 특정한 가격대를 첫 돌파해 줄 때가 수익률이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첫 돌파해 줄 때가. 지켜줄 때가 가장 큰 게 아니고 첫 돌파해 버릴 때가. 그러니까 저항을 막 뚫으려고 하다가 가줄 때, 그때가 폭발적인 힘이 몰릴 때예요. 약간 좀 응축돼 있다는 거죠. 단타 매매를 하기에 제가 좀 적합한, 앞전에 설명드릴 때 상승, 보합, 하락, 사용하는 패턴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보합일 때 한창 이제 이제 이게 그냥 박스권이구나. 요렇게 고간의 재미를 보니까 자 요때도 봐야 되겠지. 안 맞아 들어가요. 너무 이제 또 쉬면서 손실 봤는데 상승의 흐름이 오면 이게 상승인가? 맞나? 그냥 다 가네?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또 장이 바뀌어요. 하는 순간 또 이걸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패턴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상승이고 언제가 보합이고 언제가 하락이를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매매를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매매를 하시든 뉴스를 보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매매한 걸 보시든 뭐 유튜브를 보시든 어떻게든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 드러내실 거란 말이죠.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난 아직 상승인지 보합인지 하락인지 모른다는 거죠. 남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느낄 수 없다. 도저히 뭐야? 뭘 대입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한 가지 매매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며칠 매매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50일 매매할 거예요. 1년 중에. 많이 하면 50일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 상승장에 대입했다가 손실나고 보합장에 대입했다가 손실나고 이건 내가 배운 게 하락장에서 배웠네? 이런 젠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락장을 써야 되는데 이 하락장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락장인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하락장에서 잘 써먹고 있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안 맞아요. 그러면 하락 이후에 보합이겠죠. 그리고 상승이겠죠. 요 짧은 기간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요때 써먹는 거랑 요때 써먹는 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주구장창 써먹기 시작을 하면 요때 한 30만원 벌어놓고 요때 마이너스 한 200만원 되고 요때 마이너스 한 1000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인데도 마이너스가 나요. 안 맞아 들어가니까. 상승장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의 패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설명드릴 게 엄청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입하는 시점의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대부분 시장가입니다. 시장가요. 대부분 다 시장가로 들어가죠. 자, 이게 급등을 해주는 종목이에요. 호가 물량 맞춰서 매도 쌓여있는 물량과 아래쪽에서 좀 체결 들어오는 물량을 보고 내가 적당히 어느 가격대의 물량을 걸어서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어버리면 위쪽에서 매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돌파 확인할 때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물량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체결량 보고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장가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사야 되니까. 근데 급등하는 장 초반의 종목인데 계속 마우스 클릭을 해서 그 가격대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량을 걸어서 지정가 매수, 보통가로 매수를 하려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정가 매수하는 방법은 있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가격을 잡아놓고 이 가격대에서 체결돼서 위로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량이 전부 다 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눌리면서는 당연히 지정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 아침에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에서 가격을 내가 그냥 위쪽에 걸어놓고 이렇게 체결되는 형태를 하겠다. 내가 매수해야 될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 돌파 나올 때 여기 물량을 걸어놔야지 땅 올라왔다 땅 밀려버리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서 체결되는 거 보고 지켜주는 물량이 들어오나 보고 체결량 확인해서 이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가 매수로 해서 들어가면 절대 손실이에요. 수익 나는 날도 있고 손실 나는 날도 생기는데 근데 그냥 이 가격이 돌파 나올 때 사야 되니까 여기 걸어놨다 쭉 체결됐습니다. 쭉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손실인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답이 없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메일에 질문을 남겨주셨길래 무조건 아침에 진입을 하기는 극초반에는 시장가 매수다. 시장가, 지정가, 보통가로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의미 시작된 시점, 거래량 동반 지지 저항 라인 찾기, 의미 있는 라인, 흐름은 여기서 종목을 찾아낸다. 이제 이걸 찾기 시작을 하면 만들어지는 매매들이 단타랑 중가랑 단기 스윙까지가 일단 만들어져요. 이게 가장 기초화돼요. 지지와 저항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선 하나를 찾는다는 게 단타 종가 단기 스윙까지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제 차트에서 의미 있는 선 하나는 찾는구나 라는 의미가 돼요. 딱 시작점이에요.
뭐 호가에 따지고 단타에서 호가를 따지고 종가니까 지지해주는 가격, 그 다음에 재료의 크기, 단기 스윙도 재료의 크기와 뭐 어디에 물량대, 매물대 뭐 이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긴 하지만 기본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자, 그럼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지지와 저항의 형태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가격은 또 어디일까? 일단 찾기가 힘들면 이렇게 보세요. 지지를 해준 가격대 우선으로 보시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고점이 있는 라인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지가 만나는 게 없죠?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내려주시면서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만나는 가격대이어야만 합니다.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만나는 가격대. 그럼 여기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뛰어넘었다가 지지 형태였다가 저항 됐다가 지지였다가 저항 됐다가 다시 저항이거든요.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지지와 저항이 거의 비슷하게 만나 음봉과 양봉들이 전체적으로 만나주는 가격대들을 잡아줘요. 가격대들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서서히 내려옵니다. 또 지지와 저항 형태들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라인. 여기서 여기만 만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줄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 있냐. 또 내려왔다. 또 만나줄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 있냐. 그럼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 수십 개의 선이 생기거든요. 수십 개의 선이 생겨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많이 만났던 라인들에서 지지와 저항, 지지했던 라인들과 저항 라인이 동시에 만나는 가격대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매매를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10%, 뭐 9점 몇 %도 괜찮아요. 대부분 10%에 가까운 라인을 빼고는 그냥 버려주면 돼요. 버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움직임이, 공간이, 수익 구간이 최소 한 10% 정도? 9에서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서는 그 다음은 다 빼버려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여기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지켜주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또 올라가주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가격은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갭을 띄워서 가버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가장 많이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가격이라서 추가적인 재료, 호재, 크기가 크질 않으면 여기서 어물쩡거리다가 그냥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위쪽을 볼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 가격대쯤에서부터 주가가 띵띵띵띵띵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최고 문제점이 있죠. 자, 이렇게 가격을 설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 얘가 갑자기 좀 이제 애매한 구간이 생겨요. 시가가 딱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시가가 딱 여기 출발했다. 그러면 거의 만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이어나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구간이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간, 중심, 빠르게 매수하는 좀 적응이 되신 분들, 숙련자분들은 이제 요 가격대겠죠. 요 가격대. 여기가 지금 1555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조정 구간에서 대응, 수익 뭐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욕심이 생겨요. 야, 딱 여기서부터 다 시가가 출발해주고 아침에 물량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시초가로 진입을 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시초가로 진입을 해서 욕심도 어찌나 큰지 탁 왔다가 탁 와서 조정 모인 거 다 버티고 그 다음 간다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회귀의 성질을 가진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시초가로 진입을 하는 포지션도 맞아요.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받쳐주고 장중 예상 체결량이 떠 있거나 시외에 있던 종목, 그런 종목이라면 충분히 이런 가격대들이 다다라서 시초가를 노려봄직합니다. 근데 준비가 돼 있어야지. 지지와 저항 가격에서 지지, 저항, 가격입니다. 얘가 선택돼서 반등이 나올지 저항이 되어버려서 주가가 떨어질지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인데 조금 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쪽 지지 라인을 찾아야 돼요. 아래쪽에 지지와 저항 라인. 돈이 들어온. 이 라인들을 찾아야, 요게 저항이 돼서 잠깐 밀려서 또 저항이 됐을 때 지지해줄 수 있는 라인이 어디일까? 근데 이게 앞쪽에서 찾아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일봉상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분봉에도 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래량들만 보고 당일 만들어지는 1분봉에서 만들어지든 3분봉에서 만들어지든 5분봉에서 만들어지든 이 형태만 보면서 내가 당일 찾아내야 돼요. 약간 무모한 매매가 되겠죠. 근데 무모한 매매인데 별로 무모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힌트예요. 1550원쯤에 출발한다. 매물대 제일 긴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트 다 만들어졌죠.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매물대 상단 가격이 얼마입니까? 1400원쯤이에요. 1400원이 지지 가격이에요. 1400원. 주가가 와서 밀려서 1500원쯤에서 밀려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장이 마감됐으니까요. 여기가 지지 가격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냥 조금 이제 좀 크게 본다. 15분, 30분봉 쭉쭉쭉쭉 봐서 좀 의미 있는 라인들이 맞는지 찾아야 되니까요. 그냥 전체 차트 좀 길게 볼게요. 자, 이 가격대를 그었을 때 1400원이란 라인이 앞에서 만들어진 이런 가격대겠죠. 저항이 됐던 가격대들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항 부근 그리고 저항 그리고 지지했던 가격 그리고 주가가 또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 그래서 이 1400원에 대한 의미점을 두고 이 모아텍이라는 종목이 1550원쯤에 출발을 해준다. 시가 형성을 한다. 그럼 1400원에 대한 지지 만들어지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시가를 돌파해 줄 때 거기서 거래에 대한 증가가 만들어지면 그때 또 진입을 해도 되고요. 시초가로 진입을 했다면 떨어지는 지점에서 지켜주고 다시 올라왔을 때 뭐 한 2% 정도 또는 3% 정도 수익권 아니면 흐름이 나오는 가격대까지 목표 가격대까지 대응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보통 시초가를 들어가는 라인들이 좀 의미 있는 라인이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이거 차트가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라고 했던 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받쳐주는 라인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재료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내가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 구간도 찾아낼 수 있고 수익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 시점을 찾아낼 수 있고 시초가의 형성 자체가 보인다면 주목받고 있으니까 시초가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출발해준다면 잠깐 후루룩 올라갔을 때 수익을 빨리 얻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매매 형태들을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 너무 방대해요. 지지와 저항이 너무 방대한데 내가 해야 하는 매매에서 필요한 지지와 저항만 찾아내면 돼요. 수많은 선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선들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의미 있는 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까지가 좀 힘들어요. 보통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형태죠. 지지가 되어 있으니까 지지가 돼 있고 여기서도 지지가 저점에 대한 지지가 돼 있었네. 그 다음에 또 지지가 또 돼 있었네. 지지를 제일 많이 찾았어요. 지지가 돼 있었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항이 어딜까 이걸 찾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죠. 돌파했다 밀렸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지지했던 가격대 지지를 제일 많이 찾으세요. 근데 지지가 뭐 그렇게 의미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지지해줬던 가격대들도 중요하죠. 근데 거래량 없는 곳에서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거래량이 없다는 데서 그냥 턴을 해줬다. 거래량이 줄면서 크게 하락하지 않으니까 거래량 없이 가격을 턴을 해주니까 좋은 의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주가가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힘이란 힘은 다 잃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을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이런 라인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애들만 관심이 있지. 근데 이상하게 지지와 저항을 찾으려고 그러면 모든 라인들을 찾아요. 우리가 보통 기준봉을 볼 때도 돈이 들어온 애들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꼭 지지와 저항을 찾을 때는 모든 라인을 본단 말이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게 됐을 때는 거래량 있는 애들 중심으로 보세요. 또는 주가가 계속 밀렸던 저항을 찾는다고 하면 주가가 계속 밀렸던 가격대들. 왜 여기서 밀렸을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도 밀리네? 밀리는 가격대가 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계속 밀렸다가 갭 띄워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있는 가격을 찾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고요. 전체 라인을 보면서 이 지지 라인 거래량 있든 없든 그냥 많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찾는 것은 설명드릴 때는 좋아요. 또 그게 원래 FM이니까. 근데 매매를 할 때 그렇게 수많은 선들이 생겼을 때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점. 근데 내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선들은 찾는데 시간만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선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그냥 의미 있는 선을 찾아보세요 하면 그냥 거래량이 있는 라인들 중에서
저는 대부분 시가 위치를 먼저 보거든요. 자, 시가 위치가 요때쯤이다. 그러니까 현주가 위치가 요때쯤이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다다를 수 있는 단타의 개념이든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이라서 올라갔을 때 어디서 먼저 멈춰줄 수 있을까? 그러면 주가 계속 밀렸던 가격대들이 있고 여기서도 지지를 보였던 흔적들이 있으니까 요 사이 가격대가 뭔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대신 돌파가 나와야 되니까 앞쪽에서의 물량, 요런 물량대들을 통과하고 나서 앞쪽이 고점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시가 위치가 여기다. 매물과도 맞고 주가의 저항, 뭐 여기서부터 뭐 지지, 저항, 여기서 지지 이 형태들이 다 만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해야 될 가격대가 여기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의미가 있는 라인들을 찾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미가 없는 모든 라인에서 내가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내가 저 종목에 대해서 막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뭐 ROE 따지면서 퍼가 어떠냐, 지금 이 주가의 가치가 적당하냐, 뭐 이런 것들 다 판단할 게 아니고서는 솔직히 필요 없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한 기술적인 판단과 기본적인 판단들이 같이 만나기 시작을 하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 자체는 솔직히 잘 찾지도 않아요.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죠. 가격만 보고 저평가다 고평가만 보고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의미가 더욱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지와 저항, 특정한 가격대,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에서 얘가 뭐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밀릴 수가 있겠죠. 평가가 너무 저평가 받는데도 거래량의 주가가 쫑쫑쫑 올라올 수도 있어요. 특정 가격대에서 밀리는 가격대가 생긴다는 거죠. 또는 지켜주는 가격대들. 거기서 지켜주면서 또는 저항을 맞으면서도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여줬던 그 라인 하나만 찾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의 움직임 부분에서 캔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가 터지죠. 그러다가 하락을 하든지. 그 가격대를 중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라인들과 선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라인만 찾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소한 주식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